정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제 생각과 또 스토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특별한 시대에 또 먼 곳에서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수천 명의 위너스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요. 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나누는 제목은 내 삶의 선택권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은 한번 정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 계시다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 왔었지만 또 지방에는 또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저는 이제 93년도에 많은 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미국에 대학원생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어디냐면 미국의 이제 서북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오레곤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워싱턴 주가 있고 이제 그런 그 서북미 주에서 그래도 아름답다고 소문난 포트랜드라는 동네에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해요. 물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꿈을 갖고 사실은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IMF 터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제가 미국에 남아 있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사이드로 이제 하게 됐고요. 2005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선택에 기로해서 이제 그만두느냐 계속 다닐 것이냐 이제 그때 저는 그만두고 다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시애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2008년 요 사이에 사실은 제가 보스턴으로 발령이 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2002년.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사실은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고요. 시애틀로 갔다가 2009년도에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트리플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시작했던 그 배경을 보면 뭐냐면 우선 이제 직장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이 되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왜냐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좀 더 안정된 직장 그리고 좀 더 수입이 많은 직장을 원해서 이제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7년이란 유학 그 시절을 잘 견뎠고 뭐 쉽진 않지만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진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교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미국에 있는 직장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는 회사에 어쨌건 입사를 하게 되는 진짜로 그런 행운을 얻는데 참 이상한 게 911이라는 게 터져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정말 서부에서 동부로 보스턴이라는 동네로 보내는데 사실 그게 비행기로 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차로 가면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서부에서 동부로 보내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라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어요. 안 가면 저는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직장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이제까지 훈련받아오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직장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직장 생활 2년 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는 사실은 뭐가 되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꿈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재조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꿈 얘기할 때는 직업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10대들한테는 뭐 꿈이 뭐야라는 질문을 하죠. 그죠?
10대들한테 남아있는 인생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들은 한 80년 정도에서 90년이 남아있어요. 8, 90년 남아있는 애들한테는 꿈을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20대들부터는 꿈을 안 물어봐요. 그들의 인생도 70년, 80년이 남아있는데 그때부터는 꿈을 물어보지 않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생각한 게, 그래, 내가 원했던 걸 다 했는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삶으로 이렇게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꿈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사실 진짜 꿈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원했던 그런 어떤 직업이 왜 원했나 봤더니 안정되고 자유롭고 나한테 선택권이 많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지, 그거 하나의 수단으로 원했던 거지, 그 직업 자체가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에 대한 재조명. 그러니까 꿈은 직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32살에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정말 20대건 30대건 40대건 지금 현재 여기 들으신 분들이 50대건 60대건 남아있는 인생이 적어도 30년, 40년, 50년이라면 적어도 방향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방향은 가지고 가자고 정말 전 도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뭐가 되게 힘들었냐면, 제 의사에 반해서 저를 옮겼을 때 저한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 딱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싶거나,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차를 탈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자, 지금은 수입이라도 있는데 나중에 수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수입이 없을 때는 정말 나한테 남은 선택권은 얼마가 있을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다녔던 이제 이민자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 많은 노인이 많은 데를 다녔어요. 근데 그 많은 노인 중에 딱 한 분만 자유로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가 보조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를 목격을 하고, 왜 저렇게 사시게 됐을까 인터뷰를 해보고 결과 뭐였냐면, 열심히 사는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저분들 다 한 분도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여기 와 있지 라고 한 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봤어요. 정말 나이가 들면, 수입이 끊어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정말 줄어드는구나. 지금도 이런데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어도 저 노인 아파트, 그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30년, 40년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작정은 했어요, 마음속에. 하지만 수단은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던 차에, 제가 그 911 이후에 그런 어떤 릴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릴로케이션 구조 조정에 의해서 옮겨가면서 이제 진짜로 절박해지면서 찾게 돼요. 찾게 되면서 제 집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살림을 하고 아들 키우는, 양육하는 와이프가 이제 있었는데, 뭔가라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백업으로. 플랜 B라는 걸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 해보지 않으려는 거지 이러면서 자영업 세계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사실은 아메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때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거부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사실 저희 형님이 시작을 하셨고, 유학 생활을 하는 저한테조차도 이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했었고요.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언론에서 사람들이 그냥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니야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고, 쳐냈고, 싫어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케이, 알아는 볼게요. 알아야지만 거절을 해도 제대로 하겠다 하고,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사업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번으로 이해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그 설명은 저에게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이제 책이나 오디오나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뭘 알았냐면, 첫 번째 알았던 거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참 많이 다르다. 먼저 했다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메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이것이 다국적 기업이고 정말 100개의 지역이나 들어가서 정말 건전하게 빚도 없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창업자가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여러 번을 해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창업자가 여러 번을 합니다. 그리고 유수의 기업 있죠, 미국에. 지금은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아주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의 한 4, 50개가 아메이하고 조인트로 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나를 딱 보면, 그리고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정말 많은 편견들과 고정관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시작이 뭐냐? 그냥 내가 쇼핑몰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투자금도 거의 없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절박한 저에게 정말 한 달에 얼마라도 좀 더 엑스트라로 벌 수 있다면 why not?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서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보통 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다른 분야까지도 전문가인 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자 돌림들 특별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알면서, 그래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나한테. 나에게도 영역이, 나는 깊이만 알았지 넓이를 몰랐구나.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하게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성격이 다른 수입. 이건 정말 지금 모든 분이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정말 마음속으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보암직하고 정말 안정적이게 보인 것들을 정말 위해서 열심히들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직장인과 자영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는 직장인과 자영업 안에 우리가 그 직업의 형태를 보면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직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수입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을 하나를 다 통틀어 모아보면 수입의 성격은 하나예요. 내가 돈을 벌러 가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는, 시간을 넣어야만 된다는 거죠. 안 넣으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는 달리지만, 결국에는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는 100세 시대, 정말로 앞으로 남은 그 시대에 일하지 못하는 그 한 30년, 40년, 50년의 그 수입에 대해서는 잠시 그러니까 잊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 30살까지 좋은 직장인 되는 훈련만 받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직장인 되는 훈련만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그들이 가진 자산, 무형자산이건 유형자산이건, 그리고 회사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그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를 이 사업을 알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눈을 뜨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중고 상인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베이의 창업자는 되고 싶은 거죠. 사실 이베이도 어떻게 보면 중고 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자영업처럼 중고 상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베이처럼 사업가처럼 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이제 옛날에 스토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고, 그때 뭘 했냐면, 제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앞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지혜로운. 네, 그분한테서 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축복을 원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목사님 질문이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말로 선한 직업이, 악한 직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나,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일 중에. 정말 좋아하시는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보시기에 아닌 게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목사님은 정말 지혜로운 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선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사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사람을 돕는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기도해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그 블레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요. 초반에 바로 이제 시작하자마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선택권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집, 그 다음에 차, 뭐 아니면 삶의 형태들 있잖아요. 여행이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주는 선택권이라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택권이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입이 끊어진 상태가 됐을 때는 과연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어떤 것에 그냥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저 오른쪽으로 정말 나중에 무엇인가 수입이 창출될 만한, 내가 선택권이 늘어날 만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도 마음에 안 들다면 분명히 늘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 아메이 사업이 오른쪽 사업에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오른쪽 사업에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사람들이 자영업인 줄 알지만, 저도 그랬고 옛날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김승호 회장님이 쓴 책 중에 보면 돈의 속성이라고, 아마 요새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 피가 마르도록 정말 애타게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창업으로, 아니면 이미 성공하신 분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하더라고요. 어필하고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사인이 안 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미 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그들이 위에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목적이, 내가 삶의 목적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나중에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여기까지 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한번 새롭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 사업을.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럼 왜 꼭 아메이어야만 돼요? 이제 이거죠. 왜 꼭 아메이어만, 다른 건 없어요? 제가 그거를 찾아보시라고 하고 내보내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제가 이제 사업한 지 18년 다 돼가는데, 한 명도 와서 이게 더 좋아요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허름한 SUV를 이제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꼭 아메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건 뭐냐면, 예쁜 차, 팬시한 차, 스포츠카, 아주 고급 세단을 원해요. 그런데 그거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내 목적지가 저 산 중턱에 있는 거라고 하면, 거기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차는 저런 허름한 사륜구동의 차라는 거죠. 저기 올라타고 싶지 않다는 거. 좀 새 거 없어요? 좋은 차 없어요? 팬시한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목적지가 있을 때는요, 뭐라도 타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타야 되는데, 저게 우리한테 지금 수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한테 남아있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일한 수단이 저 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삶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 즉 선택권을 많이 가지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해요. 자, 이미 타신 분들은 또 한번 또 계속 해보죠. 이런 걸 이제 전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맞아요,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주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직장인으로만 살았어요. 자영업자로만 살았어요. 자, 그런 분한테 갑자기 나타난 큰 사업이 맞는 게 정상입니까? 안 맞는 게 정상입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그들한테 맞다면 이미 그거는 직장인이 될 수 있고 자영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까지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안 맞는 건 너무 정상인 거죠. 그죠? 이제까지 작은 세단들만 타던 사람이 허름하고 큰, 정말 언제 퍼질지 모르는 만약에 SUV가 있다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만 내가 원하는 데 데려다 준다고 한다면 누가 맞춰야 되냐는 거죠. 누가 맞춰야 되는 거죠. 저 여기다가 누가 할 소리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그 차가 나한테 아메이라는 사업이 왜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내가 아메이에 맞춰야죠.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이미 대단한 회사고요. 그들의 창업자건 누구건 이미 그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고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 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그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갖다 주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저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수단이라면 내가 맞춰서 거기에 타야죠. 이걸 고치는 차가 가다가 퍼지면 수리하는 것도 배워가면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래요.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 이제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나이가 20대고 30대고 40대고 50대인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때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도대체? 라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베푼 적이 없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면 분명히 인간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기본 스킬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 앞으로 아는 사람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것과 할 일 없는 것과 만날 사람이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돈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아는 사람 없는데 나중에 가면 얼마나 고독하겠냐.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고독이라는 거는 고통과 같은 뇌에 고통과 같은 곳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독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통증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더 고독해지는 거. 그렇다면 그게 싫다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변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업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런 인간관계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은 정말 저는 아무 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 없다고요? 저는 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보스턴이라는 곳에 가서 4개월 만에 사업을 해요. 정말 모르는 땅에 도착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봐요. 누가 봐도요. 봐요. 스폰서님 안 계셔요. 미팅도 없어요. 아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완전 외지에 간 거잖아요. 딴 나라에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비행기 타고 6시간이면. 근데 사업을 해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는 사람은 왜 다들 이렇게 오레곤에 있고 텍사스에 가 있고 왜 공부했던 사람은 또 미네소타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내 주변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미팅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저 안 할래요 하면 그래 너는 안 할 만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너무 사람이 없어서 했던 게 뭐냐면 멀리 가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정말 기본은 4시간이고요. 웬만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뭐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그때는 너무 그렇게 앞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 정말로 미국과 캐나다에 진짜 시골까지 한 20개 주에서 액티브한 IBO들만, 그러니까 막 멤버 말고요. 액티브한 사업자만 20개 주? 제가 계산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27도시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리더들이 생기는 가장 큰 네트워크를 범위로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그런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돌을 이제 그려놨지만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정말 이런 것들은요 너무 많아요. 정말 저희는 전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뭘 했냐면 그런 줌 미팅을 했었어요. 그 전에서부터. 왜냐하면 멀리 있는 분들이 정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저희는 바로 코로나가 락다운 되면서부터 바로 전체 모든 미팅을 매일매일 줌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장한 그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저희도 놀랄 만큼 놀라시겠지만 저희가 40% 이상을 성장을 해요. 저희 팀만. 그만큼 됐다는 건 뭐죠? 다시 없다고 안 한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그 안에서 해내고 변화했던 것이 오히려 큰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특별히 우리 홍진이 리더님, 김용수 리더 이런 분들 보세요. 저분들이 수천 명을 그룹을 만들 때 수만 명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만들어낸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업 안 할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러죠. 성공 확률 되게 낮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이제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아메이는 몇 명이 해갖고 몇 명이 뭐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그들은요, 어제 사인업 한 사람하고 10년 전에 사인업 한 사람하고 똑같이 봐요. 확률에다가 같이 집어넣는 거죠. 분모에다가 어제 한 사람, 오늘 한 사람, 10년 전, 20년 전을 다 똑같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작은 글씨라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팩터를, 이 요소를 빼버리는 거죠. 이 요소를 빼고 성공 확률을 만들고요. 근데 시간만 오래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노력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 확률은 달라지죠. 오랫동안 제대로 된 노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시간과 노력만 들여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어떤 에너지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가슴을 가지고 하느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해요.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떤 에너지로, 긍정의 에너지로 누군가에게 정말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의 마인드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가슴으로 하는지, 어떤 하트인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말 남들을 섬길 만한 그런 심장이 하트를 어떻게 하트라고 할게요. 그런 섬기는 하트가 있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험블하죠. 겸손하잖아요. 아무리 마인드도 좋고 에너지도 있고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교만하면 사실은 또 사람을 얻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험블한 마음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이런 어떤 긍휼력인 컴패션이라는 거, 이런 하트가 사람들한테 있느냐에 따라서요, 사실은 성공 확률이 결정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에너지를 지금 내고 있지? 나는 무슨 마인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정말로 저런 하트가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마인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마인드와 사업가 마인드 두 개로 나누는데요. 소비자 마인드와 사업자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다르냐면, 소비자들은 항상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흠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요건 왜 이래요? 여기 깐깐하려고 하는 거죠. 깐깐하게. 근데 사업가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기회. 거기 기회가 있어요? 그거 해야지. 기회가 10% 그래도 해야지.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 가는 사람들이 사업가고요. 소비자들은 좀만 문제 있으면 안 해. 그죠? 그게 바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 손해 안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좀만 문제 있으면 바로 리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 사업가들은 아니에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마인드는 되게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저런 하트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해도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끔씩 성공하는데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그 지표들, 수치들 있잖아요. 결국 통계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지, 되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것만 제대로 넣으면, 시간이 걸리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 이용한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그죠?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번 볼게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심, 그죠? 불신, 꽤 많죠. 그죠? 불평, 그들이 가진 경험, 뭘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결국 하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마인드, 아까 소비자의 마인드 충분히, 왜냐면 우리는 일반인으로 소비자의 마인드로만 살았기 때문이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한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에너지가 평범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운되거나 이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똑같은 거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 물론 공통적인 게 있겠죠. 공통적인 건 있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경험, 아닌데 에너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라도 많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보면 정말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그죠?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그래 한번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누구라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리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들이, 그것이 흉내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이 속의 뼛속까지 자리 잡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자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최고의 자원들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 경험, 에너지, 이것들을 자꾸 보고 배우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저분들의 생각을 갖다 쓰는 거예요. 성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딜 가도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 배우는 거는 정말 그들의 오디오를 듣던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고 배우는 거죠. 소통하고 그분들의 오디오를 듣는 거죠. 항상 옆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디오를 듣는 거예요. 음원이라고 그러나 모르겠네요. 요새는 음원이죠. 음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이용하냐는 거죠. 정말 밖에서 모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어떤 다이아몬드가, 어떤 에메랄드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스폰서와 업라인과 시스템의 덕분이에요라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스폰서의 도움 때문에 갔어요. 업라인, 그 다음에 시스템의 도움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누굴 이용했는지 한번 그때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그죠? 시스템과 업라인들의 생각과 이런 어떤 환경이 나를 성공시킨 거예요. 도와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가 누굴 이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원,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위너스에 오는 이유는 우리 진짜로 홍진이 뵈면 저도 많이 배워요. 진짜 그 자세에서도 배우고요, 이제 표정에서도 배워요. 이 에너지로 배우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쁘게 오고요. 저도 배우러 오는 것 중에 진짜로 하나 이유가, 여기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잠시 봐도 그게 느껴져요. 괜히 1등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1등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소통하고 보고 오디오를 들으려고 노력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하신 분들, 내 라인을 타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배워가시는 거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실패인데, 실패는 누구도 두려워하지만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죠? 자, 실패가 두려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 하나의 그 예술이 있는데요. 뭐냐면 깨진 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지만 하나의 예술이에요. 어떤 거는 그 깨진 부분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보이게 해서 미적으로 강조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깨진 것들을. 그래서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 거를 뭘로 그 보수를 하냐면 금과 은과 플래티넘, 동 이런 가루들 가지고, 다이처 보석핀 이렇게 이름이, 그걸 가지고 그거를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릇이 오히려 역사가 담긴 그릇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 그릇이 오히려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저 되게 놀랐어요.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래, 이거예요. 우리가 깨지는 거 두려워하죠. 좀 더 이따가 할게요. 좀 더 나은, 완성된, 아니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할게요. 준비되면 할게요. 이제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준비돼서 하지 않고요, 우리는 해보면서, 고쳐가면서, 교정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아무리 타려고 노력을 매뉴얼 보고 열심히 해도 타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배울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넘어지더라도 저는 이때 여기에서 그럼 우리한테는 금과 은과 저런 것들은 과연 뭘까? 이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한테는 정말로 내 묵상도 들어가지만 긍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긍정의 힘들, 그리고 내 그 업라인들과 멘토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들, 어떨 땐 아플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했을 때 정말 금과 은으로 하듯이 정말 아름답게 내 인생의 하나의 그 획으로 장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나중에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서 일어나고 해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어떤 예술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일반 그냥 삶에서는 잘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는 저것이 사실 우리 애들한테 가문으로 유산이 되어졌으면 하는 거죠.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기가 막힌 본이 되고 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한국에서 저희 집에 이제 방문한 젊은 아이 20대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답정너라는 말을 이제 알려줬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뭐 이러고 너무 웃겨갖고 답이 정해져 있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답을 정해주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맞춰서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거.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사는 거고, 그냥 다 정해져 있잖아요. 대기업을 가면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삶은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타이틀처럼 선택권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있느냐, 나한테. 그리고 앞으로 나가 자유가 있을 거냐. 근데 답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답은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답은요,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은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학교에서는 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이. 그럼 사회에서는 답이 있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회에서는 삶의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숙제를 끝내신 분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래야지만 대충 답이 내가 가지는 어떤 그 가치관들이 조금씩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작해서부터 바로 이런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한 달에 2,000불만 벌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이겠죠. 한 달에 200만 벌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거지. 대단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엔 남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남들에게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어쨌건 제가 저걸 읽으면 답내 정만인데 답은 내가 정하고 만들어 가는데, 자, 그러면 아까 그 SUV를 탔어요. 아까 허름한 곳을 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서 탄 거죠.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간 건데, 중간에 맨날 검토를 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아직 내가 거기까지 왜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 진짜 맞아요? 하면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메이가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함수 있잖아요. 성공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 성공은 그런 것들의 함수거든요. 시간을 내가 그러면 정확하게 넣었나? 그 다음에 노력은 얼만큼 했나? 그리고 내가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여줬나? 그리고 그런 하트가 있었나? 예. 아니면 그럼 내가 가끔씩 소비자의 마인드로 불만을 토로했나? 그걸 한번 체크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안 갔다고 해서 다시 이 길이 맞나 안 맞나를 질문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세상은 후회 없는 선택은 없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답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좋은 사업을 정말 모든 걸 다 갖다 준다고 하는 이 사업을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내게 답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간다는 뜻은 뭐죠?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성공 함수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만큼의 인풋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예, 정말로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답으로 정말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만날 때는 정말로 더 성장된, 더 많은 거리를 간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